핫쌤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동영상 제목 표현이 자극적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타이틀의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공기업들 채용 공고를 쭉 살피고 있는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느 공기업 채용 공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NCS라고 하는 시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군요.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르륵 올라오더군요. 여하튼 시험이 있었나 봅니다. 날짜를 봤더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상공회의소 ORP 연구소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KNCS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NCS 10개 영역 가운데 7개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하고서는 시험 수수료 33,000원을 받고 있더군요. 그러면 과연 어느 만큼 완성도를 가지고 있나 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를 하나씩 뜯어봤죠. 각 영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주고 있던데 이 문제들은 2015년도 NCS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공개한 예시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 문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책에도 전체 수록되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도표 작성 능력 관련 문제를 봤습니다. 역시 내 책에 수록되어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문제 지문 내용을 요약하면 L은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 부분 전망에 대해서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사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이 보고서를 받고서는 자,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파악하기 쉽게끔 통합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자, 지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전망, 이기와 기회, 이와 같은 타이틀을 붙였죠. 첫 번째, 태양광 산업이 위기랍니다. 태양광 산업이 빙하기에 진입했다. 그래서 퇴출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 제품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2007년 300달러를 밑돌았던 가격이 2008년 1분기 485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2년 9월 말 기준 19.65달러까지 추락한 게 대표적이다. 자, 첫 문단에서는 제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 시황이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은 공급 과잉 탓이 크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과다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격 하락의 원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말 생산 능력은 수요 2배로 웃돌았다. 그만큼 공급 과잉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012년에는 생산 능력이 이렇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시점을 따지면 2012년 아직까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문단 가격 관련해서는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실제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자, 공급 측면에서 2012년에는 이렇게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2012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 태양광 산업의 전망이란 정보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죠. 자, 첫 번째, 회복시에 접어든 폴리폰 가격이랍니다. 자, 1번 정보에서 가격은 분명하게 2012년 9월 말까지를 제시하고 있죠.
9월까지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보면 2012년 10월부터 실선 정보를 주고 있죠. 14년까지 이미 일어난 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을 보면 2013년까지 실선입니다. 그 이후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실선이 아닌 점선을 주고 있죠.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점쳐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바꿔놓고 봤을 때, 자, 이와 같은 수요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격도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시점 관련해서 2012년 9월까지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런 엉터리 개판 내용 가지고 답을 1번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답을 1번으로 정하고 싶으면 자, 2012년 10월부터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개판 문제에다 KNCS 테스트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는 돈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관업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쨌든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문제 표현에 잘못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 완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돈벌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륜공이 2015년 공개한 예시 문제에 이어서 2020년 그리고 21년 이들 예시 문제도 공개했습니다. 비록 예시 문항이지만 기출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전체 2,500개 정도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류성 문제가 수두룩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문제 하나하나 정말 정밀하게 평가해서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각각 이렇게 수록했죠. 자, 실제 어느 만큼 오류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주고서는 연도별 공학계열 신입사원 수호인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죠. 공학계열입니다. 최소값은 68이고 최대값은 86이죠. 자, 최소값 68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대값 86은 들어가 있죠. 왜 이렇게 문제 엉터리 개판일까 하고 정답지를 봤더니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고 있더군요. 공학계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59, 55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데이터는 경상계열에 있죠. 그럼에도 답은 3번으로 정해놨습니다. 어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죠. 그래서 나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만 공치모에 어떤 학생이 이와 같은 거를 21년도에 올렸더군요. 시중 복모보다 더 쓰레기 같은 4인공 NCS 예시 문항이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나. 오류가 엄청 많다. 나와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엉터리 개판 NC에서 정말 더러운 구판을 걷어야 합니다.